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외교 일정 마무리였습니다. 2박 3일간 굵직한 외교 일정 소화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나올 때마다 천공. 아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먼저 G7 때문에 섭외를 미리 지난주에 이미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 천공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 가니까 질문이 온통 천공이더라고요. 중국 다녀오셨죠. 예. 아, 이게 국제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뭐를 그렇게 궁금해하십니까? 아, 이 모든 내막을 궁금해해요. 그렇게 궁금하면 왜 그렇게 몰랐어요. 궁금해할까? 예. 아이, 글쎄 이유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면 조사에 그쳤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천공 의혹은 제가 이야기한 게 작년 12월 4일이니까 이제 6개월이 다 돼갑니다. 네네. 아니 6개월 동안 그래 서면 의견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진상규명도 안 되고 진척이 안 돼요. 네. 아니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더 적극적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좀 나와서 밝히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진상규명이 막혀 있고. 네. 저는 대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대질. 예, 이래야지. 아니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진즉 언론에도 좀 얘기를 하시고 네. 경찰에도 밝히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서면 조사 6개월을 그렇게 버텼다는 얘기인데. 네. 아,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비애감을 느낍니다. 예, 개입한 적 없다라고 하는 입장만 반복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과 동일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관촌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근데 우리 김종대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관저하고 그다음에 집무실. 국방부 집무실. 예.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관저 얘기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네. 일단은 집무실과 관저 이렇게 해서 또 집무실은 진상 파악도 쉽습니다. 네,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애초 제기한 의혹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해 주시기를 지금도 부탁드리고 진솔하게 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언론과 또 경찰에 했으면 좋겠다. 예, 요거 아주 간곡히 이야기 드립니다. 예, G7 정상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예. G8 들어갈 날 머지않았다. 윤상현 의원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돋보였는지 이번 G7 정상회의 총평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7이다, G8이다. 저는 이런 얘기가 좀 한심합니다. 네. 예,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많은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아, 숨은 그림. 예, 공동 성명을 다 읽어봐야 돼요. 네, 68페이지인가 이렇게 된 듯인데. 그렇습니다. 총 6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 부분이 언론에 거의 안 나왔어요.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즉 탈중국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예. 위험 관리다. 이렇게 네, 하면서 얘기했어요. G7 정상들이 중국의 해가 되지 않으며 네. 또 중국의 경제의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네. 이게 바로 디리스킹이다. 네, 네. 아니 저는 이거 휴전 선언으로 들려요. 휴전 선언이다. 최근에 유럽의 정상들이 중국에 어쩐지 자꾸 가더라고요. 네, 네.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랬죠. 그리고 곧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에 방문하는데 네, 네. 갈 때마다 두둑하게 선물을 받아옵니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은 160대의 에어버스 여객기 그 구매권을 갖다가 따왔어요. 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네네. 갈 때마다 중국의 바잉 파워, 일종의 구매력에 예. 그 큰 선물을 받아오니까 반중 전선에 유럽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이제 유럽 집행위원장 네. 그 폰데어 레이언이 폰데어. 처음 얘기한 건데 이 발언을 미국이 그대로 또 차용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미국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4월 27일 정책연설에서 처음 썼더라고요. 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해서요. 네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이야기는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중국과 곧 해빙기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형 작은형 말 듣고 그냥 맨 앞에 가서 탈중국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어깨를 같이 이렇게 겪고 있을 줄 알았더니 맨 앞에 아니 다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속 다 차린다는 얘기고 이게 제2의 대탕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 벌써 예, 해빙기라는 표현 자체가. 네. 그런데 단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아니에요. 아. 반도체는 오늘 거의 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미중 간에 세게 붙었습니다. 지금. 네. 이건 원래 예정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하반기부터 네. 이 반도체 전쟁의 전면전에 한국이 그대로 휘말라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마이크론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중국이 선언을 오늘 해버렸거든요. 발표했습니다. 오늘 예. 중국이. 수출 심사를 해보니까 이거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안 사겠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삼성하고 SK도 중국한테 팔면 안 돼라고 예. 미국에선 이미 얘기를 했죠. 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전쟁이 이제 붙게 되면은 이건 중국에 대한 디지털 봉쇄 일종의 어떤 반도체 봉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강압 행동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바로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들어왔을 때 공조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머지는 뭐냐? 다 중국 가서 이속 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엔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디리스킹 이건 뭐냐면 좁은 구역 안에 높은 담장을 세워서 그것만 중국의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데 반도체. 그 좁은 구역 안에 한국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좁은 구역 안에 한국. 예.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2차 거. 전지.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디리스킹 위험 관리일지 몰라도 예. 한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에요. 그렇죠. 그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에요. 예. 그런데 유럽의 중견 국가들은 다 이속을 차리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G7 정상회의에 가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구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는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 지금 G7, G8 얘기하게 됐습니까? G8입니다. 아, G8입니까? 예. 왜 7이라 그러고 또 8자는 8이라고 한 거라고 8이라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중국과는 그렇고 자, 러시아의 관계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G7 회의는 마치 그 주인공이 젤렌스키인 것처럼 네. 최대의 성과는 젤렌스키와 기시다 두 사람이 다 가져갔다라는 네. 평가들을 할 만큼 소위 러시아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각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중국 손잡으면서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왕따 시켜 두들겨 패기. 예. 예, 이렇게 명확히 좀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지뢰 탐지기 등 비살상 후송 차량, 비살상 무기 지원을 젤렌스키에게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아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삼부 토건 등 소위 네. 원희룡 장관이 그 폴란드로 가기로 했고 네. 재건을 위해서 재건에 참여하고 여기에 경제 효과가 뭐 얼마다 해서 막 그 관련 주가가 막 뛰었어요. 네. 삼부 토건 주가도 막 뛰고요. 예. 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전후 복구에 참여하려면 지금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문제인데요. 아마도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확인 안 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 예, 어떤 예, 겁니까? 그 80억 달러의 차관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했다는. 아, 이거 우리 그건 정부는 아직 전혀 확인이 안 된 사실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뉴스는 저는 그 직접 보고 구글링해서 예. 해석을 해봤는데 그 젤렌스카, 그러니까 네. 젤렌스키 부인이 예. 한국 왔을 때 예. 그런 약속을 받았다. 80억 불, 예. 약 10조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돈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유례가 10조 원을 없어요. 0.15%인가 저리로 장기. 글쎄 그 빌려준다. 뉴스가 저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네.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모델이에요. 아, 네. 우리가 이라크에는 병력을 파견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전투병을 대규모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재정적 기여를 많이 했다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네. 굉장히 많이 한 국가예요. 네네. 그리고 우회적 지원, 자원 뭐 이렇게 민간 단체 그 참여까지 하면은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병을 못 보내고 군사 살상 무기를 못 보낼 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굉장히 재정적 기여 쪽으로 오히려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 세 가지 정도 약속을 했는데 젤렌스카가 왔을 때 그 돈 지원하는 것만 쏙 빠지고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서는 돈 지원하는 게 쏙 빠졌고 우크라이나 뉴스에서는 돈 지원한다 80억 달러. 예. 그런데 이 8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재정 기여한 것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땐 이런 어떤 아프가니스탄 모델이 이번에 구상이 된 것이냐. 예.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네. 재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명분도 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투명하게. 왜 우크라이나 뉴스에는 나오는데 한국 뉴스에는 안 나오는지 그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대통령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 한미일 2분간 짧은 정상회담, 정상 안녕? 아닌가? 근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네. 준비 중이다. 이 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도 네. 한일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공동성명에. 그러니까 실무 라인에서 예.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군사망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일반 인터넷망하고 분리된 네. 별도의 군사망을 구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경유해서 거쳐가죠. 일본하고 하부적으로. 정보 공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연결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동맹이 되는 겁니다. 네. 거의 유사 동맹이라고 보면 되겠고. 유사 동맹. 동맹이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동맹. 예. 심리적 동맹.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공여국이고 네.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에요. 네네. 근데 이 정보의 가치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억 달러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수십 년 노하우로 구축된 데이터거든요. 네. 이게 일본으로 무상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네. 대규모 군사 원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에다가 사실상. 사실상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굉장히 그러고 우리 군사 기밀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러는데 프놈펜에서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해주고 진척이 안 된 이유는 네.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아, 일본과의 시스템 구축. 그렇죠. 이제 한미일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는 빠르게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실시간 공유가 동해에서 일본 함정하고 공동 훈련을 하는 그 순간엔 실시간 공유가 돼요. 네. 그러나 훈련 이외에 평시에도 공유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네네.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별도의 협정도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법적 근거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군사 동맹까지 가려면 이거는 국회의 승인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사 근데 뭐 동맹. 국회 승인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예. 기존의 T사라고 해서 3개국 한미일 그 정보교류 양해각서가 있어요. 그걸로 이걸로 지금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아요. 네, 적절한 방식인지 계속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